안녕하세요. IT 지식방송 토크 IT 지막큰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APT 공격과 그 흐름 또 그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 주제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4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요. 최근 APT 공격의 동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M트렌드 2016 최신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를 중심으로 파이어 코리아의 윤삼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윤선수입니다. 네. 자, 전무님. 여기 네. 보니까 전무 옆에 네, 네. PhD는 아니지만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를 한번 많이 네. 붙었거든요. 네, 네. 뭔가 전문가라는 얘기인데 네. 본인이 이쪽에 어떤 식으로 전문가이신지 네, 본인 네. 소개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장 네, 넘겨주시면.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보안 쪽 오기 전에 이제 IT 쪽에 일을 좀 했었고요. 이제 네. 한국에서 인터넷 처음 들어온 게 한 94년도에 이제 상용되기 시작했는데, 95년도에 이제 첫 민간 ISP,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해주는 곳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게 동기가 됐고, 네.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 그 방화벽 많이 이제 쓰시는데요. 네네. 국산 방화벽 1호로 아, 예, 국가 인증을 주로 받는. 1호를 좋아하셨네. 네, 1호를 좋아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주 경력은 이제 그 위에 많은 그 경력은 이제 보안 관제라고 해서 네네. 실제 침해 사고 현장이나 아니면 전투 현장에 최천병으로 나가 있는 네네네. 네, 거기서 실제 해커도 맞고 같이 전쟁도 하고 네네네. 하는 곳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파이어 코리아에 와서 음. 고객분들의 보안에 관련된 궁금한 것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실무분에 맞는 기술적인 얘기들을 많이 또 다뤄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또 C레벨 이상 분들 올라가시면 좀 이해도를 좀 편하게 경영과 연결돼서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실 텐데 거의 눈높이 맞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 설명드리고 네.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력이 말씀하신 치열한 전투 현장에 있다가 네. 또 이제 글로벌한 관점도 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본인의 커리어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국내 업체만 있다가요. 네네. 이제 그 2014년도에 이제 파이어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게 첫 외국 회사의 경험이 되겠고요. 네. 거기다 더 좋은 게 이제 저희 파이어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맨디안트라고 되어 맨디안트. 있는데 침해 사고 조사를 하는 네네. 그쪽 전문적인 이제 그룹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보안관제에서 그 침해 사고 조사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를 네.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도 역량이 엄청 네. 커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엠디언트는 이제 회사 이름이고요. 그죠? 네, 맨디안트 네. 회사입니다. 엠트렌드가 저게 엠디언트가 매년 네. 그 이 침해 사고에 관련된 리포트를 네. 글로벌 리포트를 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소개해 주실 엠트렌드 2016 리포트가 언제 나온 겁니까? 한글 버전은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고요. 어제. 야. 그 영문 버전은 이제 지지난주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마지막 장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글 한글 버전. 버전. 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고 그 한글 버전 보시면 그죠? 네. 훨씬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오늘 핵심 포인트, 전체 버전에서 제가 이제 압축을 해서 네네네. 요약드리는 그리고 문서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도 질의응답에서는 풀어드릴 네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M트렌드는 그 어떤 APT에 대해서만 그쪽에 포커싱된 리포트인가요? 아니면 일반 보안적인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룬 리포트인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으면서도 네. 실은 이제 현재 가장 위협이 되는 APT 표적돼서 타겟팅된 공격이 많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주로 주안점을 두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 나오는 겁니까? 항상 이맘때 1년에 1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자세한 건 다 알아보겠지만 그래도 구축구축한 거 어떤 네. 건지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전체적인 M 트렌드 2016에서는 이제 세 개 트렌드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의 또 그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형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트렌드는 과거에는 이제 은밀하게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네. 이제는 비즈니스를 파괴하려는 공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많이 카드사 사건도 있었고 많이 그렇죠. 나갔듯이 네. 이제 글로벌하게도 개인정보가 많이 빠져나가는데 또 재밌는 게 이 금융이나 이런 금전적인 걸 노리는 게 아닌 다른 걸 노리고 있어서 네. 그런 오케이. 얘기 좀 아까 네네.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가 과거에는 서버가 취약해서 서버 직접 공격하다가 이제 잘 방어가 되니까 엔드포인트 사용자 네. 상당히 취약한 일반 사용자를 공격했던 게 현재 트렌드였는데 또 새로운 트렌드로
아예 이제 잠입을 하려고 음. 네트워크 장비, 아, 뭐 네. 스위치 라우터 네네네. 이런 곳에다가 자기 악성 코드 아, 심어서 네. 들어오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요즘 또 이게 또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런 네. 장비 쪽에 대한 것이 굉장히 증가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뭔가 이 전체 공격의 유형을 알아보기 전에 네. 일단 공격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죠? 네네네. 지피지기 백전백승인데. 네, 맞습니다. 예. 공격자도 뭔가 변할 것 같거든요. 네. 네. 한번 공격자 리스트 이게 요새 보면 이게 북한이 항상 상당히 뜨는데 네. 웬 오스카상입니까, 저게? 2014년도 말에 연말에 혹시 그 소니 픽처스 사건 알죠, 다 아시나요? 알죠. 네. 네네. 소니 픽처스 사건은 이제 실제 미국에 있는 거죠. 소니는 이제 네네. 일본 회사긴 하지만 그 소니 픽처스는 그렇죠. 이제 이수당해서 네네.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과거에는 그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타겟을 하는 데들은 공격자들은 중국, 러시아였습니다. 네. 근데 2014년도에 신인상을 받은 거죠. 북한이. 예, 소니 픽처스 사건으로. 아, 네. 보안 분야에. 네,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이버 능력에 대해서 네. 과거에는 무시했다가 이제 네. 무시를 하지 못하는 어, 이미 근데 한국에서는 저희는 네.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글로벌하게도 음, 이제 무시 못하는 세력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네. 적들은 그 저희하고 좀 다른 게 음, 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실제로 APT 공격하는 그룹들은 개인들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아, 네. 예, 국가입니다. 특수부대이고 네네. 그다음에 금전을 노리는 곳들은 애들은 돈이 많은 마피아의 사주를 받는 그런 엘리트 집단인 네네네.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하면. 네. 네. 왜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과업을 받은 거죠. 전쟁터에서 명령을 네네. 받은 거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 보안팀 몇 분, 좀 큰 데는 뭐 좀 100분도 계시지만 뭐 수백 명대, 아니 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대. 아, 우리는 지금 10명, 고작 네네. 어떤 데는 1명 이렇게 싸워야 되는 비대칭적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자, 일단은 근데 이장표를 보면, 네. 보면 이제 추이가 보니까 치매를 인지하는 기간이 그래도 옛날에 굉장히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거의 이제 반년까지 많이 줄어든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저 지표를 보면 이제 그 저희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2010년인데 네. 2010년에는 이제 APT라는 거에 대해서 규정을 해드렸고요. 네. 2011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416일이 걸리다가 작년에 205일, 네. 그다음에 올해가 재작년에가 205일, 작년이 146일입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숫자는 떨어져 나가는데 음. 떨어져 있어서 여기 고무적인 거는 기존에 이제 보안을 하시는 분들의 능력도 그만큼 아, 상향됐다. 네네네. 그리고 APT 공격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지셔서 네네. 저희 제품 같은 이런 전문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게 이제 반증이 되지만 네. 그 밑에 보시면 최장 네네. 8년짜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년. 네. 그다음에 한국은 제가 통계를 실제 제가 침해 사고 조사 나가서 경험한 거에 의하면 2008년입니다. 아, 네. 현재 기준으로. 네, 현재 기준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면 치매를 알게 되는 거가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냐, 네.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아. 다른 곳에서 음. 아니면 또는 네. 해커가 협박에 의해서 알게 된 네네네. 거냐인데 과거에는 67%가 다 외부 기관을 통해서 이제 네네. 인지가 됐고요. 네. 그 작년에는 이제 53%. 그러니까 인지하는 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신 거죠. 네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아직도 여전히 많다. 자, 여기 치매 인지가 네. 여전히 100일이 넘고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전히 1000일이 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뭔가 이유가 네네. 뭔가요? 네. 네, 공격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네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이름은 사이버 킬체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하면서 공격자들의 침투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오는지 네네. 단계는 어떻고 그 단계별로 어떤 기법들을 쓰는지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 공격자가 공격하기 전에는 대상을 고르게 되고 네. 그 대상을 고르게 되면 거기에 맞는 커스텀된 맞춤형 공격을 하게 돼서 네네네. 거점을 확보합니다. 거점 확보할 때까지는 이제 악성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주로 저희는 이제 보안 벤더들이 이제 또 악성 코드를 찾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초기 침투하는 단계까지. 근데 뒤에 보시면 제가 빨갛게 박스 쳐놨는데요. 실제 공격자들이 노리는 것은 그 안쪽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거점을 확보했으면 권한 확대, 계정을 탈취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주요 시스템을
확인하는 정찰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려서 계속 또 확산을 시킨 다음에 네. 연결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백도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가 돼버리는 거죠. 내부자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럼 저 구간 동안에는 악성 코드를 쓰질 않고요. 네네. 정상적인 코맨드를 씁니다. 네네. 그러면 완벽히 정상적인 그 명령을 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거나 탐지하거나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해야 되는 네. 저 부분 때문에 146일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러면 어떤 그 기술, 현재까지 우리 어떤 기술로서도 네. 100일 넘는 것은 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 그것이 더 단축될 수도 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내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현재 그 보안에서는 포커스가 외부 접전단, 들어오는 인입단에 포커스가 맞춰서 방화벽, 네네. IPS 그렇죠. 이런 차단에. 예, 네. 예방과 차단이라는 용어에 되어 있는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실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들을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네네. 그럼 내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의 솔루션도 내부를 보는 솔루션이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자,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M 트렌드의 큰 그 요번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네. 세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렇죠. 예, 첫 번째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비대칭적 전략이라고 제가 이제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다윗과 골리앗을 이제 지칭하고 있고, 과거의 공격자들은 이제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를 빼내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특히 중국이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이제 그 기술을 가져가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국에서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많이 노리기 때문에 들키면 안 됩니다. 네. 가져가더라도 조용히 가져가고 네네. 왔다 갔다라는 흔적을 남기면 안 되고 얘 집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료를 어느 정도 가져간 것도 있고 해서 상황이 지금 변한 게 뭐냐면 비즈니스를 파괴하려는 목적. 네. 예, 목적이 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거나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해치거나 네네. 하는 목적, 보복에 가까운 네네. 그런 것들의 목적이 뚜렷하게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만은 요즘 많이 문제죠. 뭐, 랜섬웨어. 예, 랜섬웨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가지고 그걸 볼모로 이제 네. 금전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데 실은 이제 국가에서 공격하는 친구들도 이제는 랜섬웨어를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북한이 이걸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유엔 제재 때문에 돈줄이 많이 막혔잖아요. 네, 네. 네. 이거 많이 할 것 같아요, 북한이. 예, 예, 그거는 아직 여하튼 랜섬웨어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금의 흐름인데 네네. 그러니까 실제 실물로 금전이 오고 하는 게 비트코인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건 그렇죠. 완전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네네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 파겟 쪽에 보시면 제가 박스 2개 쳐놨는데 네. 위에 거는 윈도우즈에서 쓰는 명령, 예, 로보카피라고 해서 엑스카피, 네네. 그냥 그대로 복사시키는 명령을 써서 원래 데이터를 삭제시키는 아주 간단한 네네. 예, 코맨드고요. 아, 예, 아래 것은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쓰는 이제 쉘 코맨드인데 네. 얘도 이제 특정한 거를 찾아가지고 특정을 찾아서 그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시키는.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이 공격자들이 네. 뭐 일반 개인들이 아니라 국가라든지 네. 아니면 마피아 어떤 커다란 조직이나 네. 커다란 뭐 그런 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네.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완전 그러니까 비즈니스 파괴도 어떤 전략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네, 파괴시킨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망가지면 자기네 국가에 있는 기업이 뭔가 돈을 버니까 네, 네. 뭐 그런 관점입니다. 예, 상대 급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개인정보가 이거 요번에 이제 화두 떠올랐는데 네, 네. 이게 그 국가, 그러니까 보통 개인정보는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의 정보 탈취해가지고 DB 팔려고 하는 개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거를 국가가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어떤 국가적인 네, 이유가 이제 있어서? 그 작년에 그 미 인사처에 미 연방 인사처 OPM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중국으로 추정되는 예, 이제 중국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정으로 이렇게 네네네. 발표는 되고 있고요. 그 OPM 사건 때가 있었고 그때 그 미국 공무원들의 정보들이 이제 다 나가는 털렸구나. 네, 다 털리는 네네. 이제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졌는데 그 한국 같은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개인정보 탈취당할 때는 금전적인 금융에 관련된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네네. 목적을 좀 네. 뒀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이제 그 잠재적으로
그 첫 번째 공격자들이 공격할 때는 내부 시스템의 개정을 노립니다. 네. 그러니까 권한을 획득해서 그렇죠. 관리자 권한으로 넘어가려고 네네. 하는 건 네. 여전히 이제 그 목적이 뚜렷한 거는 그대로고요. 두 번째는 뒤에 백엔드에서 움직이는 게 국가다 보니까 네. 스파이 작전의 지속적인 것을 꾸준하게 연결하기 네네. 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예,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를 식별을 좀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아. 찾아서 네. 채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두뇌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특정 인구 집단의 표적을 두고 있는데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인식이 별로 이렇게 안 좋거나 그 반대된 세력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반론이나 이런 것들 계속 제기한다거나 이제 그런 집단들이 또 어디냐를 이렇게 찾아서 예, 또 별도로 관리를 하는 예, 그런 목적으로 네.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그 개인 정보, 네. 그 국가의 어떤 그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면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 네. 그걸 갖고서 소셜 공학적으로 또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여전히 있고 네. 또 한국하고 다른 거는 이제 저희는 주민등록번호 나가면 다 네네. 예, 거의 대부분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셜 아이디가 있지만 그거 네. 갖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국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더 탈취하는 게 뭐냐면은 어머니의 처녀태성, 네. 예, 네. 그 다음에 보통 질문 많이 네, 하니까. 네, 질문으로 올라오는 네네, 것들, 그렇죠. 예, 그런 네. 것들을 많이 탈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저 네트워크 장비 쪽.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항상 공격은요. 뭔가 강하게 막으면 그래도 취약한 데를 항상 찾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본능인 것 같아요. 공격자의 본능이죠. 그죠? 예. 속성이고. 네. 네. 그 세 번째 트렌드는 이제 뭐 지금 뭐 사물 인터넷, IoT 이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의 네트워크 장비는 이제 라우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네네. 이제 이들이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 내부의 트래픽, 정보의 흐름을 모니터링 하려는 목적이 네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규모나 아니면 구성, 이런 것들을 정찰하기 위해서 네네. 내부에 어디가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지, 예를 들면 망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네네. 이런 것들 정찰하기 위한 거고, 어. 보안 제어의 서브 버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일명 백도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명령어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연결의 지속성. 그러니까 거점을 한번 확보하면은 지속적으로 안 들키고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목적이 가장 큰 거고, 네. 유사시에는 교란, 아. 파괴시키겠다. 네. 그래서 하나의 사례는 라우터 이미지 변경인데, 그럼 라우터 자체가 취약했다기보다요. 어떤 회사가 이제 라우터 이미지라는 거, 네. OS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걸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에다가 그 최신 버전들을 계속 거기다 저장해서 라우터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해커가요. 네. 이미지 저장해 놓은 거를.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악성 코드를 심어서 이게 변경한 걸 다시 올려놓고 이 사람이 업로드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정상이라고 보고 다 업로드 한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해커가 만든 백도어가 심어져 있는 이미지가 올라간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그냥 L2 레벨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인텔리전트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공격이 많아지면 앞으로는 네트워크 장비들도 진화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뭐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네트워크 SDN이라고 하는 뭐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될 텐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소프트웨어가 더 가미되고 지금 L7 스위치도 네네. 올라가 있는 레어이드 제품들도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쪽이라고 네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더 속도가 그렇게 진화되고 장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비보다는 네. 소프트웨어 형식의 클라우드 형태로 이렇게 네네네. 변하지 않을까. 컨트롤러 쪽에서.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취약성도 또 거기에 수반돼서 네.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APT 공격이 이게 아무래도 예전에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국가나 이렇게 거대 집단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이 공격 자체가 이제 독해졌을 것 같은데 더. 네,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고는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시작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네. 제가 이제 침해 사고 조사만 10년을 넘게 좀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쭉 트렌드와 동향을 보니 이제 결국은 공격자들이
과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버나 이런 걸 웹 서버나 네네. 결국은 DB를 털기 위해서 웹 서버나 DB를 직접 공격하는 것들. 그때는 그쪽 영역에 되게 상당히 취약했기 때문에 네네네. 직접 공격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그 부분들의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 직원들 상대적으로 네네. 그 취약한 일반 직원들은 먼저 악성 코드를 심어서 네네. 예,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까 정찰이라는 거, 내부 네네. 확산 정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자로 넘어가고 실제 시스템 운영자로 넘어가서 실제 있는 이제 내부 서버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망에 있는 거라든지 네네. 이쪽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완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추세가 네. 내부 보안도 신경을 쓰시긴 합니다. 네네네. 근데 하나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협력업체나 아니면 뭐 서비스 업체, 네. 제3의 서비스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죠. 요새 워낙 네. 협업이 많아지니까.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글로벌하게도 통계,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저희가 접하고 있는 통계들을 보면 저런 외주업체, 협력업체의 트러스트한 구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간을 타고 들어오는 공격이 네.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이제 공격이 외부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협력업체나 유지보수 업체나 제3 서비스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합니다. 그렇겠죠. 이제 보안 투자 부분도 이렇게 큰 기업보다는 이제 잘할 수 없고요. 네네. 아무래도 소홀한데 이 부분은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내지는 이렇게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그쪽 부분들도 이제 보안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만약에 사고가 나로 인해서 이제 그 거래업체 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 업체에 공격을 당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오거나 네. 아니면 거래가 거래가 끊기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네네. 네. 자, 이건 뭔가요, 지금? 네, 저 윈도우즈 퍼시스턴트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네. 예, 지속성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자는 공격을 하고 한 번 하고 나면은 그걸 꾸준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윈도우 자체 서비스. 예를 들면 이제 그룹 폴리시를 관리하고 있는 GPO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최근에는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윈도우즈에서는 네네. 계정을 중앙에서 그렇죠. 관리해주는 네네.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곳을 공격자가 노리게 되고요. 거기서 그러면 AD 서버를 탈취하게 되면 한꺼번에 그룹 폴리시 정책을 한꺼번에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파일 내려보낼 수 있거나.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배포를 할 수 있는 뭐 네네. 이런 것도 있고 AD 서버를 탈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관의 슈퍼 유저인 거죠. 네네. 이제 그런 걸 또 계속 유지하기 위한 뭐 윈도우즈 레스트 서비스 레지스트리 한다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정통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좀 최신 작년에 저희가 많이 발견된 거고요. 한국에서는 북한이 이제 파괴형이라서 MBR 부트 레코드를 파괴시켜서 아예 데이터를 없애버리는 네. 예, 이런 공격은 아마 저희가 뭐 320 때나 이런 때 겪었었고요. 네. 이건 파괴형이고 네. 이건 뭐냐면 은밀하게 어. 지속성을 내가 여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공격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발견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전문가시니까요. OS를 로딩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를 읽기 위한 이제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읽고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스가 네네. 부트 레코드를 읽고 그 다음에 OS 영역 넘어가서 데이터를 로딩해서 그렇죠. OS 동작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데 네. 마스터 부트 섹터 이전에 네. 예, 공간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 놓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읽기 전 OS가 동작하기 전에 이제 악성 코드가 같이 딸려서 움직이게 네, 되는 네. 예, 그런 공격이 이제 MBR 부트 킷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또 윈도우 시스템에는 파일 시스템에는 VBR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영역에다 심어놔서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하고 또 그 다음에 세컨 레이어로 VBR을 넘어갈 때 거기 심어가지고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 OS나 이런 데서는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파일이 없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악성 코드 찾을 때는 그렇네요. 파일을 찾아야 네네네.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파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OS처럼 인식되겠네요. 네, 예? OS가 돼버린 거네. 네, 쉽게 말하면 OS에 내재화 돼버렸네. 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메모리에 아예 떠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보지 않으면 아. 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네. 예, 아주 독하게 요즘 그렇네요. 진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트렌드를 보고서 네. 이제 우리 이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의 또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제 이제는 북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이렇게 서스럼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된 네.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네. 여기서 북한 하면 아, 저희 토크 IT 혹시 침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겁난다 좀. 저희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이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저희가 이제 장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9년도 이전부터 공격은 계속 지속되었고요. 네네. 그때는 솔직하게 뭐 북한이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현재까지 공격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당해오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물증,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네네. 저희 회사에서도 인텔리전스를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내에도 북한에 대한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공격의 진화가 이제 바이러스 웜 이러다가 네. 디도스 공격 뭐 3477 디도스 이러다가 네네. 뭐 320 이런 식으로 아. 완벽하게 지능화된 APT 공격으로 네네. 예, 넘어와 있는 상황이죠. 네. 사이버 땅굴. 아, 이거는 만드신 용어예요? 네, 예, 아, 네. 예, 뭐 그러니까 이거 저희 내부에서 저희가 이제 매달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실은요. 예. 그 저희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이거 우리가 왜 맨날 이렇게 당해야 되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대부분 남자다 보니까 좀 군대 갔다 오고 네네네. 그 가게 우리는 이제 북한이 땅굴을 팠을 때 탐침봉으로 해서 찾아가지고 네네. 이제 다 막았죠. 네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네. 이제 못 내려오게 네. 했는데 사이버는 이게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거나 탐침봉으로도 이게 안 되고 네네. 예,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런 일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발견된 것들 예를 들면 시그니처 베이스던 뭐 어떤 알려진 공격이든 발견된 걸 차단하면 되는데 네. 결국은 발견되지 않는 것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제로데이니 알려지지 않는 공격이니 에피톤 공격이니 네네.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 네네. 이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공격 들어와서 얘네들이 휴면 상태로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언젠가는 다시 써먹는 아, 고정 이런 가제처럼. 네, 그렇죠. 네. 네. 예,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우리나라는 역으로 네. 우리나라는 공격 안 하나? 글쎄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능력도 우리가 배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법안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 공격이 들어오면 역공격에 대한 이제 법안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예, 아직은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로 표현해야 되나요? 네네. 예, 아직은 그걸 없는 상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을 알아야 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여서 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적이 누구냐? 그러면 저희는 여러 공격자도 있겠지만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아. 공격자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으면 네. 얘네들이 공격할 때요 그 악성 코드만 내려보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이메일로 내려보는다든지 아니면 스팸피싱 웹에 올린다든지 들어와서 명령을 뭐 쓴다든지 패턴이 있군요. 패턴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악성 코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어. 그들이 사용하는 누구냐를 규정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프로시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그 리스트들이 그 네. 북한 관련 그런 이제 그건 어떤 리스트들입니까? 네네. 하는 것들을. 네. 뭐 제가 스크린샷 뜰 때는 2015년도 했던 거라서 네네. 지금 매일같이 늘어나고 아, 있습니다. 네. 저거는 그러면 나중에 그 맨디언트의 고객 같은 경우는 이런 네. 걸 다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아, 네. 저희 파이어아이 뭐 그 네네. 구매를 뭐 저희 고객이시면 네네네. 또 서비스가 따로 별도로 있긴 아, 합니다만은 네네네. 이제 정보 일정 부분은 제공을 같이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있고 장비에 붙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그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아, 거를 네. 제가 이제 제언을 해드릴 아, 때 네네. 예, 많이 쓰는 것들이고요. 이제는 예방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근데 공격은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공격은 언제든지 뚫고 들어올 수 있다. 집요하기 네네.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기 탐지하고 빨리 잘 대응하는 거. 아. 그래서 피해를 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목표를 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가정하자는 거죠. 가정하자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일반 기업에서 하시기는 좀 어려운
게 있지만 큰 기관이면 이제 관제 센터들이 있으실 거고요. 네네. 예. 책에는 그런데 첫 번째 탐지 영역에서 알려진 것들은 우리 잘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기존의 방화벽 IPS들, 기존 백신들 충분히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고 네네.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시성,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예,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가시성을 높여주셔야 되는 네네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관리 측면에서는 관제센터 내에서도 이제는 이벤트 중심이 아니고요. 네. 헌팅, 침해 사고를 조사하는 관점에서의 대응으로 좀 변화가 있고 네. 그 상위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텔리전스 정보 이게 삼박자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것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체계들이. 네, 많이 안 돼 네, 있는 회사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은 더 할 것 같은데. 네, 중소기업 많이 어려우시죠. 중소기업. 네. 근데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을 또 드리는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대기업하고도 이제 그 에코시스템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셔서 네. 대기업에 계신 규모가 크신 분들한테 또 이런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력 업체가 약하면 결국 내가 당하기 때문에 네. IT 시큐리티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만들자. 아, 네. 네, 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그 일방적으로 그 협력 업체한테 돈을 투자해서 너네들이 하라고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도네이션 하는 거죠. 아, 네, 도네이션 해드리고 네. 장비는 같이 도네이션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고 중간에 있는 관제 대응은 중소기업이 직접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영역을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관제를 운영하시는 곳에서 같이 좀 해드리는 겁니다.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항시 이제 치매가 이제 있다고 가정한다면 네. 항상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것이 루틴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현재도 저희가 이제 모의 해킹이나 취약사 점검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건강 검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성이라 그러면 내 서버가 취약한 게 있느냐라는 네. 걸 확인하는 거고 모의 해킹은 침투의 가능성을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네네네. 근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모의 해킹 같은 경우에 수많은 침투 가능성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중요하지만 수만 가지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 거고 취약점은 공격자가 실제로 그 취약성을 이용해서 들어올지 그게 또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제언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이미 감염돼 있고 공격당했다라는 거를 그걸 전제로 하자라는 거죠. 아, 네네. 가정이 아니라 뭐 전제라는 것도 가정일 수 있으나 그거를 실제로 감염될 수 있고 당했다라는 걸 가지고 실제 내가 그 공격을 당했는지에 대한 확인. 네. 예, 이런 식의 좀 더 고난이도의 정밀 검사. 보통 저희도 이제 건강 검진 받으면 뭐 위 내시경하고 네네. 뭐 이렇게 몇 가지 하는데 네네. 결국 나중에 아플 때는 암이나 이런 거로 그렇죠. 때문에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요만 조그만 거에서. 네. 그래서 그거는 정밀 진단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있다라는 가정하에 스캔을 하잖아요. 암 진단은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비슷한 아. 걸로 이제 실제 사실을 근거로 한 진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네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위에 보면 내가 이제 간염 보균자야. 네. 그러면 이거를 뭐 그냥 그 항상 네. 암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항상 정기적으로 항상 그걸 모니터링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좀 쉬워야 되겠죠. 네. 네. 그래도 너무 기간이 길어도 안 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그 병원에서 우리가 뭐 6개월에 한 번씩 가지만 이런 이제 보안 체계에서는 만들어지면 그것이 24시간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24시간 가서 점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전문가인 저희와 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회사 내에 이런 것들을 그 항상 정기적으로 네. 체크업할 수 있는데 그것이 회사에 커다랗게 불편함을 안 주면서 네. 네. 엄청나도 비용이 안 들면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또 저희 맨디한테 강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보통은 침해 사고 조사를 나가면 한 명이 한 대 서버 내지는 뭐 2대 서버. 그러니까 대수 이게 대수를 한 대, 2대 해서 네네. 많게는 뭐 10대 더 많게는 한번 60대까지 했다라는 소리는 듣긴 했습니다만은 네. 보통 10대 미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네. 조사하는 메커니즘이 한 대, 네. 2대를 악성 코드 중심이나 아니면 디스크 포렌식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음. 이게 한꺼번에 대량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전체가 아픈데,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픈 곳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아. 그리고 능력이 떨어지니까 아. 요런 데 그 부분만. 그 부분만 보는 거죠. 전이가 될 수도 있는 전이 거죠.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시간을 많이 안 뺏으면서 네, 그렇죠. 업무에 지장을 안 주면서 네네. 이거를 전수조사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데 아, 전 세계적으로 감히 말씀드리면 유일하게 저희가 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어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네네. 그 앞에 잠깐 보면 기술적인 관련된 구조적인 걸 말씀드렸고 관리적 체계에서 보면 이제 위험 진단은 뭐 취약성 진단, 모이해킹 이제 그 기존 하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네. 모이해킹도 이제는 한국에서도 그 브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공격자, 수비자가 있고 수비자는 공격하는지 모르고 공격했던 게 이제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곽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네. 뭐냐면 근데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장르의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는 실제 침해 사고 조사를 해서 나온 그 실제 상황, 네. 그 팩트 이걸 그대로 재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면 금융기관의 기법을 썼던 애들을 그대로 아, 네네. 예, 해서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실전 이제 모의 해킹이 필요하고요. 근데 아까 이제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침해 흔적 조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네네. 위험을 확인하는 게 있고 네네. 맨 마지막으로 가면 만약에 침해 사고 흔적을 봤는데 침해 사고로 확인해봤던 침해 사고다 그러면 이제 실제 침해 사고로 조사로 확대하게 네네. 되는 거고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가운데 있는 뭐 체계 진단, 구축 이쪽 영역으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Q&A 시간은 이따가 Q&A 시간 두 번째 세션 마치고 이따 다시 오셔가지고 네, 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